자, 모비썸 최악의 하루 이제 파트 2로 저희가 넘어왔고요. 네, 파트 2에서는 전반적으로 얽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인물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렇죠. 다 거짓말하죠. 이화세료도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단 두 사람의 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이에요. 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극 배우인데 연극 배우로서 극 중에서 어울리는 것은 당연히 허구의 세계니까 거짓말이고 또 이화세료가 연기하는 료헤이라는 인물은 작가지 않습니까? 거짓말에 대한 직업이라고 친절하게 또 대사에 있잖아요. What's your job? I lie for living. Lie? I'm a writer.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건 은희 아닌가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나쁜 여자죠. 어떻게 보면 적당히 다 이렇게 한 다리씩 걸쳐놓고 여지를 적당히 주고 두 사람 동시에 사귀면서 속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 두 남자도 똑같이 속여요. 사실은 세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랑을 하고 있구나 라는 면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저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고 어떤 관계가 나쁜 관계인가. 좋은 관계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좋은 사람처럼 느껴지면 좋은 관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나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왜 이렇게 독해지지? 이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희준 씨와의 관계는 저는 나쁜 관계라고 생각하고 권율 씨를 만났을 때 첫 대사가 뭔가 하면 나쁜 새끼예요. 네. 그 다음에 권율 씨가 맨 마지막에 은희한테 하는 대사가 어디서 돼지시든지 이게 마지막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사만 생각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하고 이런 관계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막 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저는 나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극 중에 료헤이와 은희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가. 그렇죠. 나머지 둘 만날 때는 좀 이렇게 독해지고 료헤이와 은희의 관계는 사실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이 관계가 굉장히 독특한데 조금은 약간 비현실적인 느낌도 있고 좀 가장 솔직해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말이 안 통하니까 더 사람들이 진실해 보이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 무슨 깊은 속내를 얘기 못 할 때가 있어요. 가족한테도.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무슨 외국 같은 데 가서 내 옆 사람이 자꾸 말을 붙여서 말을 시작하게 되다가 갑자기 나의 가장 내밀하고 아픈 이야기를 떠듬떠듬 영어로 얘기할 때 있지 않나요? 없던데요? 저는 혼자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사실은 이 영화 아니 처음 나왔는데 웬만하면 좀 맞춰줄 것 같은데. 아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꿈꾸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저는 이렇게 뭐 이런까지는 몰라도 딱 고민했던 얘기를 저는 상담한 적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그래서 얘기하고도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다시 볼 사람이 아니니까. 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런 어떤 곡진한 소통이 오히려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영화 속에도 있고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영화에서 본 세 모습 중에 은희는 과연 진짜 은희가 누구예요? 이렇게 묻는다면. 다 진짜겠죠. 그렇죠. 네, 다 진짜고 다 거짓일 수 있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다 모순적인 면이 있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도 있고. 맞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아요. 나 이 목소리 이 전환이 왜 이렇게 좋지? 네네네. 다 진실이면서 다 거짓이면서 그렇지 않을까. 인상적인 장면도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서 차를 무지하게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또 차 마시는 장면들마다 보시게 되면 항상 부감으로 그 티테이블을 딱 찍죠. 아주 잘 쓰고 재치 넘치는 에세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신비하면서도 리드미컬한 시 같기도 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매번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부감으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건 시에서 얘기하면 두운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약간 시적으로 가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담백하게 느껴지면서 신비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서촌에 있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게 이루어지고 남산 산책로의 일들은 그런 대사도 나오는데 퇴로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갔던 길을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폐쇄로 속에 갇혀버린 것 같은 은희의 하루. 근데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마법처럼 마지막에 풀리게 되죠.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다루게 다루는 방식 같은 것들이 마치 시적인 어떤 운율 같은 거를 영화에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사실 이제 떠오르는 영화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 보면서 홍상수 감독 영화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우디 앨런과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를 섞은 것 같아요. 리처드 링클레이터 영화 보면 주인공들이 계속 걷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산책로, 뭐 서촌 얘기 비슷한 것 같고 우디 앨런이 보는 인간을 보는 약간 차갑게 보는 냉소적인 면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약간 유머가 깔려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전반부, 후반부, 중반부까지 상황이 아닐까
그러다가 이 영화가 다시 이와세료를 만나면서 갑자기 다른 감정으로 점프를 하죠. 네, 네. 저는 사실 앞부분도 좋았지만 뒷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종관 감독이 제가 볼 때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그런 연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나 삶을 다룰 때 역사를 다루지 않아요. 긴 시간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뭐 전멸하는 순간들, 폭발하는 순간들 이런 거를 짧게 스케치하는 느낌들이 들고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는 사실은 그 모든 사랑, 그 모든 삶이 녹아 있는 거잖아요.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삶의 편리를 딱 배워놔서 얇게 그걸 세밀하게 그려내는 그런 쪽으로 탁월한 연출력을 가진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러닝 타임도 쓸데없이 길지 않는 느낌? 그냥 딱 끝나야 될 때 그냥 깔끔하게 딱 끝내는 그런 느낌도 그렇습니다. 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 스포일러로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궁금한 부분도 많으실 수 있는 영화예요. 뒷부분이 약간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도 있고 오히려 그 얘기를 더 궁금해하시는 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포일러 얘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걸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